하지만 정제탄수화물의 경우에는 큰 불이 한꺼번에 막 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엄청난 인슐린 소방차가 출동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러브에코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나를 살찌게 하는 호르몬과 나를 살 빠지게 하는 호르몬 글루카곤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나를 살찌게 하는 호르몬 인슐린 분비를 줄여서 글루카곤 분비를 원활하게 하면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영상을 통해 수많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방법은 정말 일시적일 뿐이에요. 다 같이 다음 영상으로 원리를 공부하실 거라 믿고 제가 팁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과도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탄수화물은 특히 정제탄수화물입니다.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 가장 많은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그 이유는 앞선 영상 인슐린 편에서 배웠었죠. 우리가 탄수화물류의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통해 가장 작은 단위인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 분해된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이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인슐린이 꼭 넣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중 우리가 말하는 정제탄수화물, 식이섬유가 모두 다 제거된 거의 흰 가루죠. 이런 것들은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섭취를 하면 금방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도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빠르게 출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도 큰 불이 한꺼번에 났을 때는 소방차가 많이 한꺼번에 출동하게 되죠. 근데 조금씩 불이 여기서 저기서 뜨문 나면은 한 대가 그때 출동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제탄수화물의 경우에는 큰 불이 한꺼번에 막 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엄청난 인슐린 소방차가 출동하겠죠. 여러분이 피해야 할 탄수화물 중 정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단 음료, 설탕, 빵, 떡, 면, 시리얼, 과자, 사탕, 당도 높은 과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복을 길게 유지해 주세요. 간헐적 단식의 원리가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꺼내서 먹기 시작합니다. 먹는다는 비유는 사실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말이죠. 마치 우리 몸을 냉장고로 생각하고 음식이 당장 먹을 게 없을 때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는 것처럼요. 그런데 공복을 길게 유지하면 당연히 우리 몸속에 저장된 것들을 꺼내서 먹기 시작하죠. 즉, 이를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그 다음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항상 순서가 이렇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우리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 글리코겐을 먼저 활용하고 그 다음 지방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주의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제일 많이 하긴 하지만 단백질 또한 인슐린 분비를 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데 단백질 섭취를 너무 많이 할 경우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 하여 단백질을 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 글루카곤 분비를 높여서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꺼내서 쓰려고 하면은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해요. 마치 저탄수화물 식단을 고기만 먹는 식단이라고 생각을 잘못하셔서 육류를 정말 많이 섭취하는, 그리고 지방은 조금 섭취하고 저탄수 고단백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아참, 우유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주세요. 우유는 마셔도 되지 않아요? 얘기하시는데 우유가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지방이라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유 안에 유당이 있거든요. 이 유당은 탄수화물입니다. 당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 단백질을 먹어야 하냐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이것도 사실 개개인마다 달라요. 저는 그래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때는 비율을 좀 늘려서 드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몸무게 1kg당 1g 정도를 생각합니다. 이 1g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순수 단백질
단백질 함량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 200g을 먹는다고 해서 200g 전부가 다 단백질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 섭취만 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천연 발효 사과 식초를 식사와 함께 드세요. 꼭 사과 식초여야 하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사실 식초의 효능은 비슷해서 어느 식초나 드셔도 돼요. 그런데 사과 식초의 경우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보통 사과 식초를 더 권하고 있습니다. 식초에 관련한 연구 결과는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연구 결과는 식초와 함께 음식을 섭취하면 고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조금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막 설탕 범벅된 걸 먹으면서 식초를 먹으면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겠죠. 또한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고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식초 2스푼을 먹었더니 인슐린 분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 이거 정말 주의해주세요. 시중에 주정을 이용해 급속도로 발효시킨 사과식초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천연 발효 사과식초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해주세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로 위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도와주는 식이섬유인데요. 또한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음식물 흡수되는 과정이 더 시간이 오래 걸려 서서히 혈당이 오르는 효과를 줍니다. 앞서 말한 사과식초 안에 있는 팩틴이 이러한 원리겠죠. 즉 인슐린이 한꺼번에 많이 분비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5가지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더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정제탄수화물 피하기. 두 번째, 공복시간 길게 유지하기. 세 번째, 과도한 단백질 섭취 줄이기. 네 번째, 식사할 때 천연 발효 식초 섭취하기. 다섯 번째,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정말 다이어트에 너무 도움되는 중요한 지식들만 쏙쏙 뽑아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꼭 주목해주세요. 다음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상식을 한 번에 깨줄 수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제 책 당신이 살찌는 이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하나씩 다 짚어드린다고 했죠? 이 내용을 제가 재생 목록으로 한 번에 묶어 놓을 테니 여러분 차근차근 하나씩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더보기란에 재생 목록 링크 넣어 드릴게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